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올리브가 좋은지 코스트코를 가든 아니면 우리가 마트에 가든 시장에 가서 올리브유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올리브유 중에 어떤 올리브유가 좋은지를 우리가 고릅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아주 멋있고 상자가 잘 된 것은 다 비싸 보이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드실 때 여러분 꼭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 올리브유는 작은 병을 찾는다. 이거 꼭 생각하셔요. 내가 만약에 식사로 할 때 아니면 내가 반찬에 먹을 때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으로 음용하실 때, 약으로 내가 마실 때는요, 가급적 작은 병을 찾으세요. 작은 병이 최고 좋습니다. 이 작은 병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휴대하기 쉽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장 작은 병을 만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유가 줄어들수록 위에 산소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그만큼 산소층이 생기면서 산화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이 산화는 몸을 망가뜨리는 산화는 아니지만 폴리페놀이라는 산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 효과를 못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산화되는 거 방지해서 본인은 이제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올리브유를 뚜껑 닫아서 거꾸로 놓으면은 산화가 안 된다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넣으면 산화가 안 되지 않을까? 상관이 없습니다. 온도 변화가 더 무서워요. 찬 거, 뜨거운 거 탈 때 뚜껑이 열잖아요. 그럼 산소가 더 빨리 공급돼요. 차라리 실온에 놔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외선이 차단된 유리병에 담긴 올리브유를 선택하셔야 돼요. 올리브유를 제조돼서 나오는데 그냥 하얀 병에서 올리브유가 투명하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만큼 제조하는 데서는 올리브유에 관심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강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만든 거예요. 이런 올리브유를 만든 그런 방식의 마인드는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좋은 기름이 되려면 빛이 투과하는 것이 적게 만드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색깔이 보통 이제 갈색이라든지 안 진한 색깔 그리고 반드시 유리병에 들어있어요. 깡통보다는 아니 플라스틱 병보다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걸 찾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 자외선 차단이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리브유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거 드신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을 무조건 찾으셔야 돼. 엑스트라 버진. 이건 뭐냐면 이 엑스트라 버진은 열이 가해지지 않고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과육의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리브유를 선택할 때 어떤 거 선택한다고요? 엑스트라 버진. 이것은 열을 가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짠 거예요. 볶아서 짠 게 아니에요. 착즙으로 짠 거예요. 근데 물론 착즙으로 짤 때도 열이 생기기는 해요. 그 문제. 네 번째. 그래서 이걸 제가 넣었어요. 엑스트라 버진 중에서도 냉압착이나 냉추출, 콜드 프레싱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콜드 프레싱. 그러니까 차갑게 저온에서 짠 거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면 올리브를 짜면 올리브 기계가 돌아갈 때 짜기 위해 돌아갈 때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슬로우 모션 천천히 짜줘야 돼요. 천천히. 우리 손도 꽤 세게 돌리면 뜨거워질까요? 안 뜨거워질까요? 뜨거워지죠. 천천히 돌리면 괜찮은데 이 기계도 막 세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열이 생긴다. 그때 항산화 물질들이 파괴돼요. 자, 올리브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맛일까요? 영양일까요? 영양이죠. 우리가 구태여 뭐하러 맛 좋은 들기름이나 수많은 기름 중에 왜 올리브유를 먹겠어요? 이 좋은 성분 때문에 먹는 건데 그게 다 깨질 것 같으면 뭐하러 맛없는 올리브유를 먹겠어요. 그죠? 물론 뭐 올리브유를 좋아하는 그 향과 맛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요. 그럼 이 압착 올리브유가 있고요. 압착으로 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냉추출이 있고 냉압착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냉추출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냉추출 이건 되게 귀해요. 많지는 않아요. 냉추출은 공기 접촉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산화가 적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엑스트라 버진은 무조건 피어 올리브보다 훨씬 낫지만 엑스트라 버진 중에서 꼭 찾아야 된다. 내가 건강을 찾는다 하면 냉압착, 냉추출 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냉추출, 공기 접촉이 적어서 산화가 잘 안 된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것도 되게 좋아요. 산도가 낮은 것을 찾으세요. 산도가. 지금 올리브 시장은 되게 커졌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올리브유가 뭐지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만큼 많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폭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를 골라야 되냐면 산도가 낮은 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산도가 낮은 것을 보면 0.8 이하가 합격 기준인데요. 그것보다 더 낮은 0.14 훨씬 낮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훨씬 좋은데, 자, 여기에서도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올리브유의 산도를 측정할 때는 한국에서 측정할까요? 이탈리아에서 측정할까요? 거기서 측정하겠죠. 그럼 거기서 산도가 분명히 좋았는데 넘어오면 무조건 좋아요, 안 좋아요?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올리브유를 얻기 위해서는 또 배를 타고 적도로 가서 뜨거운 열의 컨테이너가 들어가지 않고 항공으로 운송된 올리브유가 가장 건강에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항공 올리브유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레페레 올리브유죠.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거기서 검사했을 때는 산도가 다 똑같지만 그것이 배를 타고 들어온다. 이거보다는 항공을 타고 오는 올리브유가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도가 낮은 거 좋고요. 자, 수확한 후에 24시간 안에 짠 것이 좋아요.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그냥 믿어야 돼요. 그죠? 그 제조 공장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요, 올리브유 제가 가서 한번 방문 간다고 했어요. 우리 레페레 올리브유. 내가 가서 볼 테니까 좀 미팅 좀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만큼 자기들만의 철저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 한 사람만 가서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들만의 짜는 비법을 되게 많이 공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레페레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굉장히 큰 자존심을 갖고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된다, 거절당했어요. 수확한 지 24시간 안에 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짜서 그냥 무조건 유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정통과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올리브유 짜는 공장들이요, 이스라엘, 스페인, 그리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앗간처럼 이런 데 짜는 데도 있고요. 체계적으로 짜는 데도 있는데, 방앗간처럼 그런 데서 그냥 짜주기도 해요. 짜기도 하는데 그런 데서는 엉터리 같은 부분이 많고, 공장에서 정말 이렇게 산소 결합이 적게끔 해서 짜는 몇몇이 있고, 대량 생산이 있어요. 그냥 올리브유를 막 갖다 놓고 그냥 마구잡이로 짜는 데가 있어요. 빨리.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천천히 짜잖아요. 그러면 뭐가 적냐면 수익이 적어요. 수익이. 최대한 빨리 짜서 많은 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반면에 그 정해진 양을 짜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4시간 안에 짠 것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이거 없으니까 그냥 이것은 믿고 먹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과육을 짜놓고 오랜 시간이 걸쳐 짜는 것보다는 빨리 짤수록 좋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건 꼭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아까 6번째는 확인을 못 합니다. 웬만하면 7번째는 확인이 돼요. 이건 뭐냐면 유통기한이 충분한지 보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충분한지. 물론 올리브유가 2년, 3년, 4년 먹어도 갑자기 막 식중독 걸리거나 하진 않지만,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되거나 유통기한이 한 몇 개월 남은 거보다는 가급적 유통기한이 충분한 거를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